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줄 수 있을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일단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그러니까요. 주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동안의 성장폭 대비 이번 분기의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물론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EPS도 그렇고 전체 이제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동안에 작년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성장하는 그 속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속도 차이를 지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가이던스가 우리 눈높이보다 낮은 거, 저는 그것보다 어닝콜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다수가 블랙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늦어진 겁니다. 이미 생산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상반기라 함은 1월, 2월, 3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월부터 사실은 이 블랙엘 아키텍처가 생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적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으로 블랙엘 아키텍처의 수요가 이 엔비디아 실적에 묻어가는 시점은 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했지만 올해 중순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로 조금은 이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질 않았습니다. 유리기판을 썼다, 액침 냉각을 했다, 액체 냉각을 했다, 수냉식 냉각을 더 강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음표가 붙는 거죠. 분명히 이 블랙엘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열과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낮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발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것이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발열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컬을 보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IT 투톱이 지금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전공정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던 기업들은 제법 시세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PXK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내거나 플러스 리노공업, ISC, TSE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의 실망감 나타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것보다 안 좋은 건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해당 섹터 내에 분야는 좀 다르지만 수익성을 좀 내고 있는 쪽으로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처지는 쪽 보지 마시고요. 처지는 쪽은 언제 회복하는지 그것만 보시고 저는 지금은 가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도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만약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준 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렇다면 원익그룹주라든지 기존의 레거시 관련주들 저는 지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수 자체로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습니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랙웰 타임라인상 사실 지금도 늦었다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발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주셨고요. 오히려 처지는 쪽이 아니라 잘 가는 쪽을 좀 미리부터 선점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구환신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이나 PC 쪽에 대한 디램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디램이 이제 중국 쪽 안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게 됐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가격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월에 이제 중국 양회도 기다리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해결이 된다면 속 시원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건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초고사양이라고 불리우는 뭐 루빈이라든지 블랙엘이 이제 가장 관심사이겠지만 중국은 사실 그들 제품 사고 싶어도 대놓고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려는 게 H100이나 H20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형 DDR4, DDR5 여기에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팔린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의 재고가 이제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가 되었다. 그동안에 재고 많아서 가격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핑계를 못 대는 거죠. 아무튼 재고가 이제 감소가 된다라면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지난 4분기보다 더 나은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삼성전자는 당연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레거시 쪽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이 중국에서 모바일이 뭐 애플과 갤럭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DDR, D램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중국의 창실 반도체가 공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D램이라든지 이 낸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저는 재고 소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